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브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박브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리운전 괴담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박브로님이 대리운전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쯤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귀신을 많이 봐왔고 그 귀신을 어떻게 했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박브로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그나마 저번에는 저희가 통화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렇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원래 본인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참여가 가능했네요. 괜찮습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방송 올라온 거 봤거든요. 영상 올라온 네네. 거요. 돌비님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딜 돌아가요? 돌비님 얼굴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아,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다니 나가지고 바로 했던 그거. 예. 뭔가 이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그게 사실 네. 영의 세계와 현실의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까요? 네, 그 경계선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박브로님께서 또 이렇게 네네.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박브로님께서 해주실 예. 이야기가 저번에는 뭔가 직업괴담식으로 뭔가 현실 공포도 네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지만 실제로 네네. 귀신이라는 존재를 많이 봐오셨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 떡밥이 됐었어요. 마지막에. 예. 오늘 제가 얘기를 전부 다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한번 제가 끊어볼게요. 그래서 돌비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다음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대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아시지요? 길이 아시죠? 오늘 이야기는 전혀 무섭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기존인들 봤을 때 시들시들한 이야기가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편안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전라도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안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로 돈을 벌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각혈을 하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고 한 명이 결핵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다 걸리게 돼요. 되게 저주받은 병이라는 얘기가 저희 어렸을 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약간 동네에서 폐병 환자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동네 아이들이 나하고 안 놀아주지? 또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 가끔씩 놀러 오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럴 만큼 어렸을 때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안 증세도 굉장히 심했고 ADHD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불안 증세가 심했고 ADHD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머니는 늘 누워 계셨어요. 거동을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케어를 못 해주시니까 어머니가 한 200원 정도를 손에 쥐어줬어요. 항상. 그러면 저는 그 200원을 낚아채고 잽싸게 뜁니다. 한 15분 정도를 뛰어가면 너무나 황산적인 장소가 나와요. 오락실입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나 신세계였어요. 오락실이라는 곳은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이 상상력의 어떤 보고 같은 곳이었어요. 진짜 그 오락실 문 앞에서 아도겐 소리만 들으면 이야. 이 가슴이 웅장해졌다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오락실은 너무나 저한테는 멋진 장소였고 창의력이 발휘되는 아주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락실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오락실이라는 장소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같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무서운 형들이 선생님들이 있었어. 오락실을 못 가게 했어요.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오락실에 오는 형들이 그렇게 질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담배도 많이 태웠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락실에 가면 또래들이 있는 거예요. 잘 놀아주지 않았던 또래들하고 그때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생이었는데 개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개돈. 별명이 개돈인데 왜 걔가 개돈이냐면, 걔가 오락실을 온다고 자기 아버지 개돈을 훔쳐왔어요. 진짜로 그 개돈을 훔쳐왔어요. 근데 걔가 이제 오락실에 가면 오락실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항상 200원밖에 없었는데 걔가 오는 순간 2,000원, 3,000원으로 막 늘어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걔가 대주는 대로 막 오락도 하고 너무나 신났는데, 이제 이 자식이 개돈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호 형이 돈을 안 가져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또래들, 저는 친구들이라고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제 또래들도 오락실에 간 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걸렸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만만한 존재였나 봐요. 제가. 저희 집이 그렇고요. 다 제가 꼬셔서 오락실을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누명을 씌워버리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저 때문에 육성회가 열린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4학년 때였는데 제가 좀 특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막대기를 내리고 이렇게 책상을 두들겨야 불안 증세가 좀 가라앉았어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수업에 방해되는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수업이 그렇게 막대기로 책상을 두들기다가 수업이 끝나서 이제 화장실로 가려는데 문을 열었는데 제 머리채를 누가 확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 건물은 맨 끝에 계단이 있고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쪽으로 막 질질 끌려갔어요. 그래서 뺨을 한 대 탁 맞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 육성 회장 그 어머니셨어요. 그러면서 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까지 탁 뱉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이 폐병놈의 아들놈의 네가 뭔데 우리 애들 다 망치냐, 이렇게 하면서 제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웠는데 제가 더 서러웠던 건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걸 뒤에서 그냥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왜 문제를 일으켜,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 모욕감은 제가 잘 씻기지가 않거든요. 그때 맞죠. 받았던 그 수치심이. 제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병세가 좀 안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불안 증세는 더 심해져서 누워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꿈인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승에 갔어요. 저승에 갔는데 제가 5번째로 서 있고 제 앞으로 4개의 홍령, 어떤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홍령들이 서 있고 제대로 홍령들이 1년 정도로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맨 앞에 저승사자 같은 분이 어떤 책을 들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 저승사자 뒤쪽으로 보니까 오른쪽 문에도 문이 있고 왼쪽에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 이제 영이 다한 사람들은 왼쪽 문으로 쏙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쏙 빨리 들어가고 산 사람들은 오른쪽 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를 보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승사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시들무에서 보면 저승사자는 메인 빌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뭔가 신스틸러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불쌍했어요. 왜 그랬냐면 죽어서도 저렇게 일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렇게 일하면 너무 쉽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혼령 하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승사자하고. 할아버지 혼령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이거 왜 죽어요? 내가 이거 지금 아직 남은 날이 많은데 왜 죽어? 막 이렇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저승세계도 약간 공무원 조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때법이 통하잖아요. 가끔씩 보면. 예. 보면 막 저승사자 때려가지고 보내고 살아나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갖고 막 싸우다가 책을 바닥에 흘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을 바닥에 흘리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이 딱 떨어지고 붓이 떨어지는 걸 보고
차근차근 기어갔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봤더니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명부라고 써있더라고요. 사명부라고 써있고 제가 5번째 정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96여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한자로. 근데 초등학생이 무슨 한자를 알겠냐 그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혼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조금 익숙해요. 네. 근데 제가 그 96일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가감정이라고 그러죠. 와 살았다 이런 안도감과 동시에 어차피 돌아가봤자 96일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실망할까, 누나는 또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없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꾀를 부린 게 침을 발라가지고 그 일자를 지웠어요.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걷다가 제가 해년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러더니 야 이렇게 오래 살 놈이 여기 지금 올 리가 없는데 너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은 거예요. 한 말도 안 하고 앞에만 쳐다봤어요. 눈도 못 쳐다봤어요. 야 이거 이상한데? 그래? 네 운인 같다? 하고 오른쪽 문으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진짜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금 같으면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개이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나는 진짜 아침 일어나면 개이득이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때 아싸라비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때부터 달력에다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내가 96일 후에 죽나 안 죽나. 만약에 내가 96일을 넘어가게 되면 나는 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마침 우리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골 동네에 주택단지가 들어섰어요. 약간 아파트같이 생긴 주택단지가 한 8채 정도가 저희 집 뒤쪽에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완공이 되면서 들어오잖아요. 전 너무 좋았던 건 제 또래들은 저하고 안 놀아주는데 걔들은 저를 몰랐어요. 저희 집이 폐병인지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 중에 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궁이라는 아이. 근데 하나 둘씩 건물이 완공이 되고 이제 그 친구랑 놀다가 1동이 이제 깔끔하게 다 완공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1동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친구랑 이제 노는데 말을 하는데 침을 이렇게 자꾸 흘리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씨 침 흘리고 이씨 에이 하면서 아이 재수없어 이씨 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정수리 부분 있잖아요. 정수리 부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우리 돋보기로 해 모아서 착같이 대보면 타듯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위를 봤더니 벽돌 있잖아요. 벽돌. 벽돌 중에서도 브로코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한 5개 정도 뚫려있는 벽돌. 되게 무겁거든요. 벽 세울 때 세우는 그 돌이 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그 친구의 표정이에요. 난간에 이렇게 기대고 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 표정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웃음 중에 가장 소름 돋는 거였어요.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쨍 하고 웃는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돌을 확 피했어요. 뭐 이렇게 멋지게 앞부르기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열이 받잖아요. 옥상으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문을 팍 차고 그 자식 멱살을 잡고 이제 제가 턱을 한 대 갈리려고 그렇게 주먹을 딱 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얘는 이 돌을 어떻게 들었지? 얘는 이 돌을 들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진짜 얇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7월달이었기 때문에 돌의 무게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물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때리려다가 얘는 이 돌을 어떻게 들었지 생각 드니까 야 너 돌 들어봐.
너희 돌 어떻게 들었어? 들어봐. 아, 형, 이거 내가 안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가 나 죽이려고 지금 돌 든 거 아니야? 이거 돌 들어봐. 그랬더니, 못 들겠다는 거예요. 막, 못 듣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쉬워하지 말고, 씨.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돌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도 못 들겠는 거예요, 돌을. 미스터리잖아요. 그래서 추궁을 해줘. 야, 너 이거 돌을 어떻게 던졌어? 어떻게 던졌어? 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랬대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이 들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밑으로. 엄마. 그래서 그 친구는 그게 재밌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모습을 본 거예요, 위에서. 네. 그 재밌는 장면을. 걔는 진짜 순수하고 잘못이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근데 저는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시커먼 옷을 입은 아저씨가 일부러 돈을 던졌다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 건물들은 문을 닫고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걔랑 더 어울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96일이더라고. 그날이 96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꿈을 꾸는데 이게 제 모든 영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포인트인데 네네. 시커먼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씨, 네가 오늘 죽었어야 하는데 야, 이거 네 운이다. 대신 너는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귀신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 저는 이게 저주라고 봐요, 저한테. 정말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고3 때 얘기예요. 고3 때 얘기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기숙사 시설이 그 당시에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 독서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독서실에서 사장님이 집에 못 가는, 집이 먼 아이들을 위해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줬어요. 독서실에서. 책상을 다 올리고 잘 수 있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6일 학교를 갔어야 돼요. 지금은 5일이잖아요. 6일을 학교로 가고 일요일 날도 자율학습을 갔었어야 돼요. 왜 고3이 되면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도 이제 학교를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꽤 멀었거든요. 한 15km 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 옆칸에서 자던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 제가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똘비가 토요일 날 끝나고 짐을 싸더라고요. 그 친구 꽤 먼 데 살았거든요. 야,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 집에 가. 야, 내가 학교 안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부모님 좀 뵙고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같은 반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꿈을 꾸는데 제가 그때 어떤 습성이 있었냐면 제가 교실을 혼자 좀 청소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결벽증 환자는 아닌데 뭔가 좀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로 제가 남들 모르게 교실을 깔끔하게 좀 청소를 했었어요. 제가 청소를 다 하고 가운데 앉았는데 석양이 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문을 열고 쓱 들어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불호야 나 죽었다. 뭐라고? 나 죽었어. 그게 뭔 개소리야 임마. 앞에 있구만. 아니요 불호야 나 죽었어. 야 네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더만 이제 이 친구가 칠판에다가 자기 죽은 걸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는데 왜 우리가 분필을 들고 그리면 똑바로 안 그려요. 뒤돌아서 그리면 똑바로 그리는데 몸을 살짝만 이쪽으로 틀고 그리면 똑바로 안 그려지게 돼요. 약간 비틀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비틀게 사거리를 그리더만 점선을 이렇게 긋더니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좌회전하다가 잘못 틀어갖고 전봇대에 가슴이 받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포인트는 X자를 쳤어요. 그래서 야 네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더만 브로야 나 간다. 너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오.
너무 찝찝하잖아요. 토요일날 꿨던 꿈인데 그 꿈이. 일요일날 제가 이제 등교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날씨도 기억나는 너무 흐린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얘들아 똘비가 죽었다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난 그 선생님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너희들 오토바이 타지 마야. 오토바이 타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걔가 그렸던 그 포인트에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와. 똑같이 그린 거예요. 똑같이 점선까지 똑같이 X자까지 똑같이 그렇게 갔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런 비슷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전 저주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네, 전 이걸 저주라고 봐요. 한 네.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제 대학교로 가요.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6년 내내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학교에서 당시에 국제적으로 어떤 대회를 열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저희 학교가 너무 드러나 버려서 좀 돌려 얘기하셔도 돼요. 예. 어떤 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성황리에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했냐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싱 대회를 열었어요. 레이싱? 야, 이게 진짜 연결이 안 되실 텐데 오. 레이싱 대회를 연 거예요. 근데 저희 룸메이트가 그 레이싱 대회의 통제 인원을 모집하는 인원책이었어요. 네. 저희 룸메이트 막내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형 끝내주는 알바가 있는데 할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길래 뭔데 그래? 얼마나 주냐?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가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그 정도 줬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8만 원 9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제가 그때 기숙사에서 기숙사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저는 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구 공도 나눠주고 탁구 채도 나눠주고 이렇게 한 달 일해봤자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어허. 근데 하루에 8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무조건 간다고 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정도에 이제 꿈을 하나 꾸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어요. 근데 이 차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꿈에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5이 서 있으면 4명을 치고 저는 안 치는 거예요. 꿈에서. 눈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 때쯤인가? 오후 때쯤에 이제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형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한데 형 못 가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예. 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왜 못 가냐? 나 갈 수 있어, 임마?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원래 가기로 했던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간다고 하네. 그래서, 형이 못 가게 됐어. 근데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그런 꿈을 꾼다 해도 연결은 안 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성질을 버럭버럭 냈습니다. 야, 이 상도덕도 없는 놈 새끼야. 간다고 했으면 끝까지 보내줘야지. 너 이런 거 말이 되냐?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랬더니, 형, 내가 입장이 너무 곤란해. 형은 못 가게 됐어. 형,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랬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엄청 난감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근데 나중에 갔다 오면은 순살딱이라도 하나 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말이야. 그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친구가 하얗게 질렸고 저녁에 온 거예요. 오. 저녁이었어요. 그랬더니, 형, 큰일 났어. 왜? 친구들이 다 죽었어. 뭔 소리야? 네 친구들이 왜 죽어? 형, 내 친구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요.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왜 세레머니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좁은 데서 거기서 드리프트 세레머니를 했나봐요. 그 타이어 태워가면서 빼끗빼끗 도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통제 인원 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차가 뱅글뱅글 돌다가 통제 인원들이 있는 데로 싹 넘어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나는 친구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다 나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형, 가서 나는 까부라칠 뻔했네. 왜? 목이 돌아가서 자기를 보고 있었던 거야. 전부 목이 다 돌아가서 자기를 눈 뜨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 저는 어쨌든 죽음을 피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20살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럼요. 아이고. 지금 살아있다면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그렇게 목숨을 다 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했었던 일이고, 학교 내에서 보상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저는 살았잖아요.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중에 어떤 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 예. 뭐라고 하냐면, 명땜이라고 하더라고요. 명땜. 명땜. 네. 제가 명땜을 했대요. 예. 원래는 일찍 죽어야 할 놈은 남의 명땜으로 이어서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네 명땜을 제대로 채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쁜 말이고, 예. 지금도 사실은 안 믿고 싶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덤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덤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웬만하면은 나쁜 짓 안 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얘기 중에서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하게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혹시 이제 네. 지금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을 때 느낌으로는 네. 명땜이라고 어쨌든 표현을 했지만 네네. 이게 박프로님이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처음에 그 책자를 차라리 고치지 말걸, 그냥 명대로 살걸,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요. 어떻게 보면 그날 그 돌을 던졌던 그 까만 옷의 그 사람, 뭐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끊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만약에 네. 명땜이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저주에 걸린 거다,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약간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죽음들을 먼저 보게 되고 또 나중에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저 여기서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네네. 왜냐면 미친놈 소리나 듣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장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사실은 이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비중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브로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여러 번 감정이 이제 울컥울컥 하시거나 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네네. 박브로님께서는 최대한 밝게 이야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 예. 네. 원래 성격이 되게 밝은데, 예. 그래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브로님께서 시들무에서 얘기할 때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네. 있는 그대로 해주셔도 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예. 조금 저도 얘기하면서 좀 해소가 돼요. 너무나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가 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잘 쟁여놨다가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좀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아유, 기조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밝은 분이에요. 근데 밝음 속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처도 많고
많이 힘든 삶을 살아오셨던 게 느껴지네요. 예, 근데 그나마 이 시들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이 장이라는 게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말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규정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또 시들무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보로님은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